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왜 그 사람의 호구 노릇을 하고 있지? 네, 오늘은요, 나르시스트와 그와 엮이는 코디펜던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201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스타 이즈 본, 영화 속 엘리와 잭슨의 캐릭터를 살펴볼까요? 레이디 가가가 주연한 이 영화 속 엘라는 외모에 자신이 없고 특히 코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무명 가수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성공한 가수인 잭슨을 바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죠. 잭슨이 공연이 끝나고 부족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바에 들렸다가 엘리의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잭슨은 엘리의 재능을 첫눈에 알아보고 분장실까지 들어가서 이 코에 컴플렉스가 있는 이 엘리, 그걸 모르고 코에 탁 손을 갖다 대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죠. 엘리의 눈에 거리낌 없고 당당해 보이는 성공한 가수 잭슨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으로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점차 그와 가까워지고 그의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잭슨이 기타줄로 만든 반지를 만들어서 엘리에게 청혼을 하고 엘리는 잭슨을 받아들이게 되죠. 결혼을 한 두 사람. 이후 엘리는 가수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게 알코올 중독과 마약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래미상 신인상을 수상한 엘리를 따라 시상대에 오른 잭슨이 바지에 그만 실수를 하고 그의 기행이 전 세계에 중계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타 이즈 본은 벌써 4번째 리메이크된 이 멜로 영화의 고전이죠. 최고의 탑 가수에서 한물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무명에서 떠오르는 샛별이 된 아내의 이야기. 그러나 음악성이나 멜로라는 파트를 좀 제외하고 심리학자의 눈으로 좀 냉철하게 영화를 바라보면요. 스타 이즈 본은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는 1936년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에 2명의 여성이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모임을 이끄는 리더이자 과거 알코올 중독자였던 빌 휘치의 아내 로이 휘치고요. 한 명은 앤 비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독자인 남편에게 무척 헌신하고 돌보고 심리학적으로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코디펜던트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고 새삼스레 중독이 있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나 애인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코디펜던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돌보는 삶을 삽니다. 보상은커녕 착취당하고 그것을 사랑이라 믿고 중독이나 다른 착취적인 문제가 발생되어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관계에 매진하게 되죠. 비단 알코올 중독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요구적이고 돈을 원하는 가족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심리적 지지를 아끼지 않고요. 지나치게 애를 쓰고 관계에서 오직 파트너, 어머니, 남편, 자식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세월이 가게 되면 결국 이들은 우울증이나 공허감에 빠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파트너 곁을 떠나거나 분리하려 들면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흔히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한 며느리 신드롬도 이 바로 코디펜던트를 일컫는 말이고요. 외국에서는 기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호구라고도 하죠. 이들은 대체 왜 나르시스틱한 상대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영화 스타 이즈 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속 잭은 중년의 위기를 겪었던 그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호두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그만치 68에 농장주의 18살짜리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당하고 자기주장적이고 자상하고 다정한 잭은 엘리가 바람하지 않는 특성, 즉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죠. 그러나 사실 엘리 눈에만 잭은 매력적이죠. 만약 현실이라면 그의 내면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잭슨은 13살에 이미 선풍기에 목을 매달았지만 선풍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아버지는 이를 신경 쓰지도 않았고 일주일이 넘도록 선풍기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특히 형과의 관계 역시 착취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배다른 형제이고 남들이 보면 아빠인 줄 알 만큼 둘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형은 자기 꿈을 접고 평생 잭을 뒷바라지했지만 재활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소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잭슨은 엘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엇을 갖고 있죠. 잭슨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영화에서처럼 알코올 재활센터에 들어가지만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평생 코디펜던트를 착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기 일쑤죠. 이런 사람에게 코디펜던트는 잘못하면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특히 여성에게 희생, 돌봄, 연민 같은 행동들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방금 말한 사이즈몬도 매우 파괴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그린 음악 영화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어린 시절 읽은 동화도 사실 잔혹동화예요. 평강공주란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스트나 중독자인 파트너들은 자신의 코디펜던트를 착취하다가 코디펜던트가 떠나려 하면 애정공세, 또 짧은 감정적인 보상을 주고 또 엄청난 비난도 함께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코디펜던트들은 정신적으로 길들여지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마련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 혹은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이 코디펜던트를 부르고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후버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속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첫째, 일단 스스로가 코디펜던트가 되어 있다고 자각을 하면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가 영혼의 짝처럼 서로의 내면의 외로움과 수치심을 끊임없이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운명적인 동질감 혹은 숙명적인 끌림이란 포장을 벗기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지를 주는 것과 의존을 받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할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원하는 어머니 또는 동생에게 그만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이제 선을 그으십시오. 어머니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녀가 내팽개친 조카를 오늘 밤 내가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술 먹고 와서 내게 신세 한탄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리상담가 캐서린 파브리치오는 이에 대해 당신은 승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운전석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이 망하는 대로, 실패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대신 나, 코디펜던트였던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진 빚, 나의 건강, 나의 커리어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남편의 승진, 아이의 대학 진학, 시부모의 불화와 갈등은 내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한 발 물러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패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와 혹은 멘토와 혹은 상담가와 다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자신과 서로를 신뢰합니다. 불안감과 혼란스러움 대신 안전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과 만납니다. 서로 타협이 가능한 관계를 맺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해봅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더라도 들어주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좋은 거절, 예의 있게 거절,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절 연습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집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기회가 되면 잘 거절하는 방법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욕구를 스스로가 민감하게 받아주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평온함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참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지지만 나 하나만 위해서 살면 세상은 내 것이 됩니다.